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게 워낙 뭐 큰 이슈죠.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의견을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친명 중진 5선이시죠. 안민석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첫 질문은 뭐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표결 결과에 대한 소감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한 문장으로요. 예,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면이 죄송하신 걸까요? 이 정권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음, 사실은 부결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결. 그것도 기권 무효. 그러니까 이탈표를 다 합치면 거의 40명에 달하는 이탈표.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불길한 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그 의총에서 이걸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음, 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당론을 정해야 그래서 된다라고 당론을. 주장을 했고요. 예, 예. 저는 이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아, 이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가결표가 상당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론 주장을 하셨던 거란 말씀. 그러면 사실은 대표가 장기간에 걸친 단식을 하는 상당히 큰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결표가 많이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먼저 지도부가 안일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전쟁의 시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했다면은 이탈표가 10표 이내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네, 제가 누구한테 질문드렸 김민석 정책위 의장한테 어제 질문 드렸더니 자극을 하게 될까 봐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는 의원들 자극할까 봐. 예. 이런 저런 뭐 측면이 있겠죠. 음. 하지만 당이라는 거는 정치 결사체거든요. 결사체. 그러면 중요한 현안 예. 또 위기의 상황에서 음.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당나라 당이죠. 어.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자당의 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검찰에 맞서서 당의 입장을 의원들이 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당나라 군대죠. 그리고 그래서 음. 어떤 이런 지도부가 아니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측면으로 예. 왜 이탈표가 많이 나왔냐? 예. 가결파의 조직적 카운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결 전날과 표결 오전에 예. 그 가결파 쪽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어, 거기 대표적인 리더격 되는 분들이 예.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표 단속을 하고 소위 말하는 표 카운팅을 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친명계나 혹은 지도부에서도 설득 작업은 열심히 하셨던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반면에 예. 지도부는 좀 아니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라는 어. 그러한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어. 가결파들은 예. 아주 결사적으로 음. 표 카운팅을 했으니까 음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 대표가 전날에 왜 병장에서 SNS 길게 쓴 거, 네. 그 부결을 호소하는 그 긴 SNS가 오히려 역효과 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결파, 가결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친명 비명은 없다. 어. 당에 부결파와 가결파
요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요. 어. 양쪽 모두 그 입장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었고요. 예. 그러나 예. 그 메시지 때문에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가결한 분들의 구실이 되었을 음. 뿐이지요. 그 메시지 없었더라도 네. 가결포 던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표결에 앞서서 이 구속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고성이 오가고 막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분위기 잠깐 보고 올까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자신의 정치적 허위 지분을 통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예. 굉장히 긴 설전이 오갔어요. 오가고 중단이 되고 뭐 이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격앙됐었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어제 그런 발언의 수위는 도를 넘은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 왜 그것을 따끔하게 좀 혼내거나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의장님, 어. 국회의장님의 그런 뭐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걸 중지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장관을 중지시켰어야 네. 된다. 왜 의장님이 그러지 못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쳤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려고 했다. 국민들께 의원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 반론을 할게요. 예. 저도 이제 그 체포동의서를 2번을 읽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예. 저도 사실 10번 이상을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평양. 예, 네, 북한. 예. 방문하면서 돈을 주고 방문하지를 않아요. 어느 정치인, 어느 뭐 도지사들이 평양 간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 그 김성태라는 그 기업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북에 돈을 준 것인데 이것을 그 대납으로 그렇게 좀 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그 일방적인 소설과 같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그런 체포 동의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대표가 결백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와서 그 일방적으로 아침 그 유죄 혐의를 넘어서 본인의 뭐 그 개인 의견까지 게재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도를 넘은 것이죠. 항상 한동훈 장관의 이런 도를 넘은 이런 발언은 결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제 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세요? 의도적인 정치 행위했다고 보세요? 그분은 항상 어떤 계산된 발언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표결은 이루어졌고 표결 후에 상황은 삼엄하게 돌아갔습니다. 밖에서는 성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여서 긴급 의총하고 그 의총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안 의원님? 쌀벌했죠. 살벌했어요? 예,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예. 그렇게 쌀벌한 의총장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웠고. 20년 동안 20년 중에 어제가 최고였어요? 네네, 격앙되어 있었고. 그래도 의원들 마음속에 수습의 방점을 이제 두었어요. 그래서 수습. 다행히 이제 밤 11시 이전까지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사의를 표하는 이제 결단의 의사를 표명하셔서 예. 일단 이제 큰 고비를 이제 넘기듯 하고요. 이후에 이제 이 부결파와 가결파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적대적인 불신이 너무나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맞아요.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특히 그 당원들이 지금 이제 가결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예. 어제 그 일은
어제 그 상황은 그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그 차도살인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칼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행위를 어제 가결파가 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지지자들이나 지금 부결파들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말씀이고 그 부결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예. 이건 차도살인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면 아까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양쪽의 불신이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 심사에서 영장 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와 상관없이 이거 진짜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된 거 아닌가? 약간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위기죠. 위기고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란 그런 이제 체제까지 될 것 같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내용이 더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 어느 누구도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아요. 즉 말해서 분당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인데 분당은 아니라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이걸 그 가결파를 이끌 만한 앞장서서 이끌 만한 용기 있는 리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왜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중진들도 계시고 또 뭐 나서자면은 뭐 대선 주자 그분들이 나서서 나는 왜 내가 가결을 했고 이후에 당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수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총장에서도 네. 아까 인터뷰하셨던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가결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은 의총장 어제 오후에 오셔서 토론을 해야죠. 나는 왜 가결을 던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는 할 것이고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하겠다.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 그런 자신의 그런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저께 의총장에서도 그저께 한 30분이 발언을 했는데 가결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은 한 두세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요. 숨어 있어요. 저는 최악의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고 봅니다. 용기 있는 리더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결국엔 총선 공천인데요. 예. 지금 저희들은 당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공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현역들이 하위 20%의 평가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는 한은 현역들도 누구에게나 경선 기회를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뭐 비명이기 때문에 경선 안 시키고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근데 숨어 있다 비겁하다 그러셨는데 아니 그 뭐 원외 모임에 사무총장이 나서서 끝까지 정치 생명 끊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수박 명단이 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손 들고 나선다는 게 좀 너무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원들에게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어쨌거나 지지자들이건 누구이건 간에 왜 내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차도살인이 아니다. 그런 반론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유의 이 사태 가담을 했는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지 않으니까는 이건 비겁한 정치가 되는 것이죠. 떳떳하게 좀 나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한 지붕 두 가족인데 분당이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구심점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차라리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이제 어차피 야당의 역사, 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당내에 이런저런 이견이 있고 분란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잘 하느냐 여기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부부간에도 뭐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번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초유의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 세용지마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은 듯 하지만 네. 이것도 잘 수습하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네. 가결이 바로 구속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법원에 가서 구속 심사 받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는 건데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당연한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이재명 구속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전에 법원 영장실질 심사가 예상은 되지만 예. 이 대표 건강은 이제 고려해야 되고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기각과 뭐 또 반대 구속되는 그런 두 가지 예상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예. 추후에 당의 상황이라든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당장 다음 주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어서 조금 뭐 중진들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다주고 가는 야당 대표를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역풍이 불 거라고 보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대표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아, 추석 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예. 대표가 한번 요청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대표 측에서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번에 가결했던 의원님들도 예. 이제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예.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가결표를 던졌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당의 한 목소리로 가결파든 부결파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이게 영장실질 심사 그리고 구속 이게 부당하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고요. 영장실질 심사가 기각되도록 저희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물론 안민석 의원 머릿속에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구속이 되면 당대표직은 그러함에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내려놔야 될 것이냐. 앞에서 이상민 의원은 내려놔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현정 앵커님의 이 질문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구속을 예상하고 지도체제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다고. 예. 네. 다음 주에 영장 실질 심사 아니면 추석 후 뭐 사실은 그렇게 먼 일은 아니에요. 뭐 기각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생각들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성급한 질문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늘 인터뷰 나누죠. 정리하죠.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으십시오. 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